마하자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비디오 버그의 크림입니다. 오늘은 불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머그 저녁 리뷰, 오늘도 이번 한 주에 핫했던 아이템들을 정리하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채팅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이용희님, 반가워요.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들어오셨네. 또, 오늘도 나미나님을 찾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나미나 에디터가 불금을 맞이하여, 어디 가셨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미나 에디터 없이, 오늘은 저 크림과 함께 즐거운 머저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AFN님, 반갑습니다. 유직님 반갑습니다. 하하. 반가워요. 엄청 반가워요. 자, 오늘 약간 흥을 돋구기 위해서 우리 팬이 저 멀리서 이 크림의 뭐라고 하지? 주제가 테마곡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 듣고 우리 오늘 즐거운 아이템들 많이 있는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저리 테마곡 만들어주신 길버트님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거 있으면은 저희 비디오 모그 메일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아이템들 준비했어요.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나미나 에디터와 함께 소개해드렸던 여러 아이템들, 그날 열심히 만들고 있었던 아이템들부터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저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강경화 청문회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용산 소방서 방문, 그때 수요일에 우리 머저리 할 때 많은 독자들이 좀 보여달라 했었던 바로 그 작품 저희가 깨끗하게 준비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 또 미국의 도라에몽 소식, 천조국의 도라에몽 소식과 우리 레슬링 국가대표팀의 훈련 모습,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회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제임스 코미의 폭로, 미국 또 지금 제 최순실 국정농단 못지않은 지금 트럼프의 러시아와의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면 큰일 나나요? 이거 지금 트럼프 보고 계시는 않겠죠? 앙정씨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리고 김기춘 재판에 출석한 김기춘의 모습,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엄마 찾아 산말리, 우리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를 만나러 왔다가 발길이 돌리는 모습, 저희가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버저리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감기가 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아이템, 더 힘차게.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납세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 재산 등록에 대해서 관리를 했을 텐데 그거를 몰랐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7일 청문회 모습입니다. 조금 지났죠? 여러 기사가 많이 나왔을 텐데 보다시피 한번 보시죠. 지금 후보자는 상당히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런 확실한 지금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래 일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의 재산 관리와 저의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걸로,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납세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게 이제 한두 건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공직자는
매년 그 재산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재산 관리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그는 변명에 그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봉천동에 있는 주택 세 채를 이제 그리고 취득한 날이 2004년 7월 달입니다. 그렇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이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수자의 그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그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매매 신고를 한 것은 7천만 원, 8천만 원대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축소 신고해서 결국은 세금 탈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 저는 외국의 뉴욕 주한 대표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제 소유로 돼 있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2003년쯤에 이웃 중에 한 분이 이게 낡고 헐었으니 재건축을 하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업자를 통해서 재건축을 하시면서 8채를 새로 지셨다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의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제 이름이 올랐고요. 실제 매매 대금은 시공자가 건축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직접 받아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분양가와 실제 등 기상의 매매가 차이가 있다 하신 부분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거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저도 물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빰빠람빰. 아하, 이름님 반갑습니다. 꿀잼이라는 소문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혹시 앙정치님 앞집에 사시는 건 아니죠? 저희 머그 저녁 리뷰 시간은 우리 소셜 동영상 컨텐츠 비디오 머그에 아주 재밌는 아이템들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의 뒷이야기도 같이 나눠보고 또 이 여러 가지 재밌는 우리 비디오 머그 독자들의 댓글도 같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강경화 후보자의 그 청문회 당시에 이야기들을 조금 길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조금 풀영상으로. 이름님 너무 반갑고 무료평생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동접자 너무 줄었네. 이 동접자를 올리는 방법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비디오 머그 머저리 애청자분들은 7시가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앞집에 가서 지금 머저리가 시작했다. 지금 뭐 하시냐? 지금 핸드폰을 빨리 켜라. 유튜브를 들어가라. 지금 머저리를 빨리 들어가서 댓글을 달고 열심히 재밌는 크림과 함께하는 머저리를 보시라. 이렇게 전도하는 너무 오버했나요 오늘 평소보다 더 접속자가 적어가지고 약간 지금 기분이 좀 떨어져 있는데 우리 이름님 무료평생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굉장히 힘이 나서 조금 더 오버했는데 조금 더 진정하고 아이템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경화 후보자의 세금 탈루 그리고 다운 계약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댓글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뭐 재밌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강경화 후보자를 지지하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민주당을 너무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면은 또 다른 박근혜를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야당 있고 투표가 있는 거니까 깔 건 까야 된다라고 이런 의미 있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뭐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참.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청문회 풍경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 또 뭐랄까 이 대선 후보기도 했던 원유철 의원의 아주 그런 신명나는 질의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질의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드 현황을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너무 즐거워하시네. 강경화 후보자가 너무 즐거워하시네.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너무 좋아하셔요. 이렇게
이 국제기구와 인권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최초의 여성 외교 장관이라는 이런 상징적 의미는 존중하지만 우리 원유철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G2와 관련된 외교 경험은 전무하고요. 미국, 중국 대표 대사들을 대선 출마를 상대로 선언하게 됐죠. 제네바에서는 인권 문제로, 뉴욕에서는 인도 지원 문제로 매일매일 그야말로 외교 전쟁을 하듯이 그런 일을 하는 게 유엔 고위 간부들의 일입니다. 협상을 한다거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드 현안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여기에 대한 공약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민적인 그런 어떤 동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위에 이것을 추진할 때 더욱더 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법이 부당하다 하지 마라라는 설득을 좀 해보시죠. 이것이 분명히 부당한 제재임을 설명을 하고 이것의 그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를 하는 가운데 시진핑이 중국의 앉아있네. 우려가 무엇인지 스트로맨 사실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이것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훼손한다.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구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후보자께서 이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좀 이해가 충분치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답변하신 거 보니까 예. 지금 사드 대체 본질은 지금 아하. 지금 앙정신님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거보다 더한 것도 많았다. 약간 수준 이하의 질문들이 많았다라고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후보자들에 대한 그 인사 검증에서 의혹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고위공직자들 후보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들이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참 그 청문회 현장에서 이 뭐랄까요 좀 수준 낮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선 물론 우리 원유철 의원님께서 수준 낮은 질문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준 낮았던 질문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고 참 그 댓글 중에는 댓글입니다. 제 말 아니에요. 야, 니네 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부터 국민에게 설명해서 이해하고 납득시켜봐라. 어느 당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청문회지만 이 외신의 눈과 귀가 있는데 이 원론적인 내용만 언급하게 좋지 이 구체적인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이 대한민국의 그 외교 정책의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 일일이 언급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 국가의 중요한 외교적인 그 대화는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제 또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이제 내가 한번 시진핑이다, 내가 트럼프다 생각해보고 네가 한번 말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어떤 독특한 방식의 검증을 시도했던 우리 원유철 의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비디오 뭐 관리자님 20명 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다른 일을 해주세요. 네. 어브리님, MS님 반갑습니다. 빅터르님 반갑습니다. 엘라킴님 반갑습니다. 다들 친하신가봐요. 서로 다들 혹시 이렇게 앞집 살고 옆집 살고 그러신 건 아니죠? 저희 비디오 머그 저녁 리뷰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네.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관리자님. 네. 지금 더 열심히 일해야 지금 우리 지금 시청자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20명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아무래도 불금 저녁 아주 뜨거운 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놀러 가시죠? 다들 놀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앞집을 소개하신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길을 가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지금 잠깐 시간을 내서
지금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잠깐 시간을 내서 이 유튜브를 켜보셔서 이 비디오목을 검색하시면 지금 굉장히 재밌는 방송을 한다. 굉장히 유익하고 정말 그 시의성 있고 화제가 된 영상들을 몰아서 하는 그런 방송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즐거운 방송 보시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요? 다음은 아이템은 굉장히 저희도 만들어 놓고 참 훈훈한 그런 아이템이었거든요.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일리님 반갑습니다. If coffee tasted as good as it smells. 음악이 좋아요. 우리 이기태 씨는 소방관으로 영화에서 네, 활동한 중이죠. 2000년도에 리베라메라는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고신 어때요? 네, 소방관이? 소방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아, 끊어서 죄송한데 사실 이 투샷 플러스 원, 이 쓰리샷 진짜 뭐 이렇게 외모적인 부분을 이렇게 너무 말하고 싶진 않지만 뭐 저도 뭐 크게 울린 부분 없지만 정말 훈훈한 쓰리샷 아니겠습니까? 이 대화하는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이 소방관들의 노고에 대해서 두 분 내 나라를 대화를 위해서 나누는 모습. 일을 하시는 뭘로 지금 불을 끄다고 친구들이 맛이 나쁜지 넘는다고. 친구들을 만나려고 대통령 할아버지랑 멋있는 삼촌이 왔대요. 자, 멋있는 삼촌도 같이 도와주세요. 최길수 대원이 입었던 옷이 최기수 소방관. 구조 업무 특성상 장갑이 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네, 우리 최길수 대원 또 김성수 대원 지금도 재활 치료 받고 있죠. 두 분 다. 그 이후에도 쭉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잘하셨는데 그런데 신혼여행 안 간 것은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저분이세요. 그냥 명령인데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 가셔야 되고 또 신혼여행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소방서장님이 또 휴가도 이렇게 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거죠? 적극적으로 받드리겠습니다. 인력 부족 그 걱정은 제가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육체적 피해 보상은 되고 있는 환경이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좀 보상이 이루어지고 올바르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용산 소방서 참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 했죠. 마지막에 유지태 씨가 이제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 현장에서 그 끔찍한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신 소방관들이 뭐 물론 이제 육체적인 치료에 대한 그 부상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장비의 확충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력의 충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소방관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참 이 새 정부 들어가지고 특히 소방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관심을 가지고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력이나 뭐 어떤 재정의 측면 그리고 시스템적인 측면 그것까지 개선하려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
이때 이제 용산 소방서인데 이곳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소방에 대한 기사들이 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소방관들이 그 전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보다 소방관들의 평균 수명이 20년이 짧다고 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후보 시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소방관들에게 20년을 빚지고 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고 저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다. 그리고 또 우리 비디오 모그도 소방관 좋은 아이템 많이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리에방님 반갑습니다. 지금 뮤직님이 또 너브리님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 머그 저녁 리뷰 매주 월수금 저녁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동접자 많이 없어요. 좀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고 좀 즐겁게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동접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이거 참. 엘라키님, 네, 식대도 굉장히 적고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사건 기자를 하면서 이제 소방서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가끔씩 소방관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뭐 숙직실에 가끔씩 이렇게 슥 쪽잠도 자보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그 소방서의 시설이나 소방관들이 일하는 환경 같은 게 참 서울이 그나마 가장 좋다고 하는데도 참 그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고 뭐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라는 게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반찬이 별로 안 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그 대기하시는 소방관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지하에서 먹는데 참 그 밥이 그 식당밥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우리 회사 식당밥 그렇게 많이 못 먹는데 참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개선할 부분이 많겠다. 자, 아까 궁금해하셨던 도라에몽 아이템입니다. 이 아저씨가 딱 걸렸어. 우리한테 이 사람한테. 바지 안에 저게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띵떠렁땅. 똥싼 바지 아닙니다. 스웨. 댓글. 형탁이 형 미국 친구네. 심영탁 씨가 도라에몽 그렇게 팬이라고. 여러분들 도라에몽 다 아시죠? 저는 근데 한 번도 만화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자, 이번엔 또 파이팅이 넘치는 우리 국가대표의 훈련 현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됩니다. 이 소리는 불안산 기슭에서 레슬링 선수들이 극한 훈련을 위해 내는 소리입니다. 캐링턴 수천의 대표 선수들 벌써부터 올림픽 준비야. 와, 장난 아니네.
좀만 더. 이럴 때가 제일 빨라야 되는데. 안 뛰는 거지? 안 뛴 거야. 최선을 다한 거야. 아 진짜. 아 좋다. 기대지 마. 뛰려고 해. 뛰려고. 이야 허벅지 장난 진짜. 대단하죠? 우리 레슬링 선수들 대단합니다. 멋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이렇게 웃었냐면 너무 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디지? 빨라야 되는데. 안 뛰는 거지? 안 뛴 거야. 최선을 다한 거야. 빡세죠. 기대지 마. 어디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었는데? 진짜 곡소리가 절로 나오죠? 대단해. 좀만 더. 물론 어란 씨가 먹고 싶어서 이러신 건 아닐 겁니다. 예. 진짜 너무 재밌는 장면을 포착해 가시고 뭐 훈련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앙정씨님, 이나짐님 계속 앙정씨님이 아줌마 그래가지고 지금 삐져가지고 안 오잖아요. 다음부터 아줌마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라시! 북녘의 이야기를 소개시켜드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집니다. 애기들 너무 안쓰러워요 저는. 조선소년단이라는 온 나라 학생 소년들의 자유로운 오보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대회장 수석단에 나오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 소년단원이 붉은 넥타이를 내어드렸습니다. 소년단원들이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로 상주 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꽃피워 가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마음을 담아 꽃바구니를 삼가 드렸습니다. 오지마 오면 안돼.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했습니다. 우리 당은 소년단원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소년단원들의 행복이 넘친 웃음과 창창한 미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짠하네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의 미래에는 또 통일된 우리 대한민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참 그때 이 격차를 우리 양정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말 지금부터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기에 납조끼가 필요하다. 네. 사실 참 보면은 좀 살 좀 빼지. 이런 생각이 들죠. 뭘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을까요? 저도 오늘 저녁에 빨리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겠습니다. 우리 버퍼가 많이 걸려요? 누구? 리에방님. 참. 저희 아시죠? 저희 비디오 머그
머저리는 아주 고화질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너무 고화질로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조금만 낮춰주시면은 혹시 조금 나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준비된 아이템은 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나오는 과정에서 용기 있게 잘 결심했다 이런 전화 좀 받았습니까? 전화 받고 그런 것이 심적으로 무지하게 괴롭습니다.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서 거기 나가서 쪽팔리게 그래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냐, 내가 그런 소리도 듣고. 억울한 부분들이 있으신 거죠? 마음속에. 저는 지금 그런 면도 있지만 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불고 네. 그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화해 쪽으로 모든 것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말씀해 주셔서. 예.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적인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오늘 두 분이 용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배영주 증인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이 장면에 대해서는 뭐 말이 많았고, 이 청문회 자체의 그런 바람, 답답함, 질의의 그런 수준 낮음, 이런 걸 떠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지금 처음에 이제 김희수 후보자가 이 배용수 할아버지, 배용주 증인이 이제 오자마자 이렇게 일어나서 아주 밝은 얼굴로 이렇게 악수를 청했는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극적인 우리 시대 역사의 아픔을 한 사람은 재판관의 입장에서, 판사 입장에서, 한 사람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를, 5.18 당시를 겪어 나갔던 두 사람인데,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김희수 재판관이 이게 먼저 웃음을 짓고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 지적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 아닌가 저도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재판을, 이 5.18과 관련된 김희수 재판관의 판결, 그것도 군 법무관 시절, 그러니까 군 생활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으로 보면은 그 군 복무를 하던 아주 젊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엄혹한 시절에서 재판관으로서 내렸던 그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주 비판적으로 날카롭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5.18이라는 역사의 비극에서 이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이 참 그 책임이 없는 게 아닌데, 이 그렇게 왜 그런 판결을 내렸냐라고 질타를 하고, 그런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많았고, 얼마 전에 이제 5.18이 지났고 5.18 기념식도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죠. 참 역사가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안도가 있었던 시기가 이제 얼마 안 지났는데, 저도 이제 그때 한번 이제 광주를 내려갔다 왔고, 그 기념해서 그 한강, 소설가 한강
님이 쓰신 소년이 온다는 소설을 한번 이 5.18을 맞아서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참 그때의 그 국가폭력이라는 것 정말 잔인하고 정말 끔찍했었던 국가폭력을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이 사형 선고를 내렸던 재판관의 모습 또 색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이 한강의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 보면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끔찍했던 장면들을 잘 묘사했어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잘 묘사했고 그래서 한번 시간이 나실 때 편하게 좀 무거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다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백남기 따님 그리고 또 이제 이책 관련된 아이템이 조금 뒤에 비디오 머거에서 나올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김희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계속해서 내면서 역사적으로 또 이제 헌법 재판관으로서 했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들도 참 많았죠. 예. 평가할 만한 게 굉장히 많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아이템을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는 저를 추종하신 것 같은데요. 역시 저를 추종하는 것 같습니다. 거지가 박주민 의원. 그럼 자유한국당의 박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윤수 우리 후보자께서 재임하신 이후부터 헌재에서 주요 판결한 언론 보도 리스트를 85건 정도 언론 보도가 나온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하고 관련된 이 판결입니다. 민주당 의견을 따르는 조금 답답하실 수 있어요. 주의하고 보시면 의견을 됩니다. 냈습니다. 혼자서 내신 겁니다. 이건 국가보안법 관련된 위헌 소원 사건입니다. 이 판결 역시 소수 의견 혼자 내신 의견이 하나 있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문 사유로 언급한 그 사건입니다. 교원노조법 역시 이거 역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참 너무 많아서 이 모든 판결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전혀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의견을 따라가서 그렇게 결코 제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저를 모욕하는 말씀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후보자는 구군형법 92의 5 개간이라는 명칭이 쓰였던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신 바가 있죠. 그 밖의 추행이라는 것이 명확성에 위배되는 것 같다는 이유로요. 맞죠? 네. 그 결정을 보니 민주당을 추종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추종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92조의 6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습니다. 네 분만 발의에 참여하거나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그런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었죠. 자,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도 가지고 계시죠? 역시 저를 추종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이견이 많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가지고 계시죠? 역시 저를 추종하시는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재판관 후보가 다뤘던 사건이 1,300건이 넘는데 그중에 소수 의견, 즉 반대 의견을 낸 것은 한 10%에 불과한데 그러면 90%는 당시 여당을 쫓아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좀 질문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노력청문회 땡따랑땅. 에이 뭐야 잠깐만요. 김희수 후보자를 보면서 우리 곽상도 의원한테 질의하는 노력청문회를 시전한 우리 박주민 의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왜 나를 추종하느냐.
라고 하면서 참 이때 자 우리 김희수 후보자의 이 표정 정말 이 평화롭고 무슨 소리 하느냐 아주 그냥 어떻게 따라하죠? 이 표정이 티벳 여우 같다고 해서 하루 종일 난리였어요. 네, 티벳 여우 사진 찾아보시면 똑같아요. 네, 제가 그걸 티벳 여우를 찾아서 올려놓을까 하다가 또 그런 거 사진 괜히 잘못 쓰면 또 우리 극우 사이트에서 혹시 합성을 해놨을까봐 올려놓지 않았어요.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구글에서 티벳 여우를 검색하시면 김희수 후보자가 나옵니다.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이 표정이랑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템 보고 참 이렇게 사이다다 이렇게 곽상도 의원의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질의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참 잘 꼬집었다. 그런 의견들이 댓글로 많이 달렸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엘라킹님, 대선에 박주민 의원이 나오길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도 이제 대선 주자가 된 건가요? 그 너브리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시죠? 저희 사진을 함부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사막여우랑 티백여우랑 달라요. 사막여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티백여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박주민 의원이 참 말도 잘하고 약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 기억 다 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 광화문에서 콘서트 했을 때 그 박주민 의원이 사회를 보시기도 했죠. 참 그래서 와 그때 저 사람이 저렇게 무슨 이 축제 같은 행사에 사회를 볼 수 있구나.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그 이전까지 이제 세월호 변호사 할 때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의 모습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의 모습들도 약간 그런 어떤 재기발랄하고 이런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좀 있었고 절대 그런 일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네. 본인도 굉장히 업돼 있었고 그런 걸 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대선 방송할 때 아니다. 저희 그 비디오 머그 세월호 인양 라이브 할 때 저희 바로 옆에 이 자리에서 저희 엄민재 기자 또 박원경 기자와 함께 이 세월호 인양 과정에 대한 설명을 도와주시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주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근데 박주민 의원은 저희 그 5월에 그 세월호 보도 때문에 좀 삐져 있어요. 자, 어젯밤에 아주 핫한 뉴스죠. The administration then chose to defame me and, more importantly, the FBI by saying that the organization was in disarray, that it was poorly led, that the workforce had lost confidence in its leader. Was the president under investigation at the time of your dismissal on May 9? No, there's no doubt that it's a fair judgment, it's my judgment, that I was fired because of the Russia investigation. I was fired in some way to change, or the endeavor was to change the way the Russia investigation was being conducted. What made me uneasy was that director of the FBI and part of the FBI. I took it as a direction. I mean, this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me alone saying, I hope this. I took it as this is what he wants me to do. Now, I didn't obey that, but that's the way I took it. A really significant fact to me is, so why did he kick everybody out of the Oval Office? Why would you kick the Attorney General, the President, the Chief of Staff out to talk to me if it was about something else? And so that to me, as an investigator, is a very significant fact. But why didn't you stop and say, Mr. President, this is wrong. I cannot discuss this with you? It's a great question. Maybe if I were stronger, I would have. I was so stunned by the conversation that I just took it in.
I knew that there might come a day when I would need a record of what had happened, not just to defend myself, but to defend the FBI and our integrity as an institution and the independence of our investigative function. I was honestly concerned that he might lie about the nature of our meeting, and so I thought it really important to document. I asked a friend of mine to share the content of the memo with a reporter. Didn't do it myself for a variety of reasons, but I asked him to because I thought that might prompt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counsel. They will lie, they will obstruct, they will spread their hatred and their prejudice. But we will not back down from doing what is right. 땡따랑땅. 아, 이게 진짜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뉴스입니다. 이게 어젯밤에 지금 엘라킴님도 이걸 다 보셨다고요? 아, 피곤하실 텐데 이 머저리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젯밤에 막 생중계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이지만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에 있었던 청문회고, 아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청문회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휴가 내고 다들 그 바에 모여가지고 이 TV 보고 굉장히 지금 화제의 청문회였는데, 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 때 너무나 뭐 어떻게 보면은 참 그 국가 최고 권력자가 누구를 찝어서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참 기획 수사가 아닌가, 이제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지시해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많이 드는 일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 법무부 시켜서 누굴 수사하라고 한다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으시죠? 여러분도 있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주국가 아니겠습니까? 상권 분립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고, 그 중에 이제 법 정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행정부의 수반이 그 법무부가 범죄자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 이번에 국정농단 같은 사태, 그리고 이 트럼프 같은 사태에서도 본인에 대한 수사, 본인에 대한 비위가 지금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의 지금 코미 전 국장의 이 증언도 굉장한 지금 파괴력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미국 내의 그 탄핵에 대한 여론이 점점 거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참 미국도 지금 난리죠, 난리. 이렇게까지 빨리 아주 정권 초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제대로 된 지금 장관들의 인선도 아직도 제대로 다 안 돼 있다고 하고 1년이 다 돼가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으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한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아, 뮤직님, 여기 지금 새가 되게 비싼데 들어와 계시구나. 좀 뮤직님 저기 조님도 아니신가 봐요. 아, 미국 애들 댓글이 재밌나요? 아, 영어 잘하는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어제 저도 연합뉴스 TV 동시 통역하는 거 듣다가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내일쯤 되면은 우리 비디오머가 아이템을 하겠지 하면서 약간 그러고 잤어요. 예. CNN, CBS. 엘라키님, 미국인들 댓글은 어떻던가요?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예. 한번 봤으면 좋았겠는데, 저희도 비디오 머그 라이브 하면은 우리 진짜 이 재기 넘치는 독자들 여러분들의 댓글이 진짜 보면서 좀 배꼽을 잡을 때가 많거든요. 참 캡처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낄낄거리기도 하고,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재치가 넘치시는지, 미국 사람들의 그 재치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참 궁금하네요. 아까 이제 국정농단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또 우리의 김 검사님 저번에 춥다는 모습, 이 사진만 봐선 누군지 모르겠죠?
이 사진 보면 약간 그 배우 우현 씨 굉장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파란색 옷은 좀 특이하죠? 약간 잠옷 같기도 하고 파자마 같기도 한데 이 정확히는 이 환자용 수의, 그러니까 환자용 죄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YJP님 반갑습니다. 기력이 없으시답니다. 오늘 최승현 씨도 퇴원을 했죠. 권력이 없으니 힘도 없나? 참 이 권세를 등에 업고 떵떵거릴 때는 참 어딜 가나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참 뭐 여러 가지 우리 재벌 회장님들 검찰 조사받을 때도 그렇고 참 이렇게 아픈 모습 보면은 참 마음 약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 참 불쌍하다, 좀 풀어줘라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네.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신 시절부터 김기춘 검사 공안 검사로 이름을 떨쳤죠. 죄 없이 가두고 죄 뒤집어 씌워서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도대체 얼만데 힘이 없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김기춘 이 사람은 참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현대사에 여러 가지 족적을 남긴 것 같습니다. 참 박정희, 전두환 이 군사 정권, 살벌한 군사 정권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공안 수사로 이름을 날렸고, 그 뒤에 이제 초원 복국, 우리가 남이가 우리 지역 감정 살려야 된다. 김기춘의 일대기를 가지고 책을 써도 참 한 권의 한국 현대사가 되지 않을까. 그 책은 굉장히 슬픈 책일 것 같습니다. 읽어보면 참 뒷맛이 씁쓸할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가장 기억나는 게 이 김기춘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비서실장으로 기용이 됐죠. 그때도 굉장히 고령이었고 말도 잘 못하고 참 이렇게 걸음걸이도 힘들고 굉장히 어떻게 저 일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보이었는데, 그래도 참 이제 안종범 실장의 노트 같은 거 보면은 참 그 엄청난 그 본인 개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 참 방향이 똑바로 되지 않아서 문제지 일을 열심히 하더라. 그리고 참 인상적이었던 게 비서실장 되고 첫 번째 그 본인의 브리핑에서 첫 말이 그거였어요. 제가 높으신 분들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높으신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래서 그때 저희 그 비디오먹 아이템도 했었죠. 그때 비서실장과 지금 또 국민홍보 수석은 아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지금 존칭도 아예 안 쓰니까 참 그때 이 높으신 분의 분부를 받들어, 뜻을 받들어랑 하던 때랑 지금 정부랑 또 톤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이거 어제도 라디오스타 본다 보니 계속 따라하는데, 화제의 영상 몰아보자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나는 불금 지금 약 20명의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신데, 이 영상을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도 모두 굉장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머저리를 보시는 분들은 저녁 7시가 되면 앞집 그리고 길 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지금 유튜브를 꼭 틀어, 비디오먹을 검색해서 머저리를 함께 보자, 손을 잡고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성범죄로 잡혀가시면 안 되는데 손 잡지 마세요. 네, 미안해요. 아, 노트님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YJP님, 노트님 굉장히 늦게 오셨네요. 빨리 와서 같이 재밌는 아이템 많이 했는데 이따가 꼭 다시 보기로 봐주세요. 이게 아닌데. 제일 머저리는 크림 혼자 오퍼레이팅 하고 있습니다. 일라킴님, 노트님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신가요? 한번 앉아서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앞에 좀 완전 지나갈게요. 역적을 외적으로 다 저희 저는 학군에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바쁜 언니랑 장수 씨랑 연락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도 가까운 친척인데 왜 연락 안 하세요? 가까운 친척인데 그래도 연락 한번 해주세요. 아버지랑도 아직 연락 안 해봐서 남편 얘기만. 앞으로 이제 좀 검찰 조사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식이요? 네, 언제나 저는 최대한 제가 금방 나왔어요. 기자들도 깜짝 놀라서 데려가죠. 조정답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 만나고 싶어서 그랬던 건가요?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 괜찮으신 겁니까? 언제쯤 다시 접근하실 건가요? 땡따랑땅. 아하. 참 뭐 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참 제가 공항에서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참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패널로 한번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네요. 네. 그럼 여러분들 다 오실 거죠? 뭐 보기 싫다고 안 보시고 그럴 거 아니죠? 굉장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크림님, 유라 아버지, 우리 그 처음에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혜 씨, 두 분이 이제 이혼했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저도 휴가를 갔다 와서 김기춘을 임명했나요? 저도 가서 그럼 김기춘이랑 통화했나? 그때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한 달 됐잖아요. 그 전 정권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피곤해요. 생각하면 그때 얘기를 다시 이렇게 꺼내보고 하면 오늘도 백승주 의원의 아이템 나왔잖아요. 백승주 의원이 청문회 때 청문회가 아니지. 국정농단 국조특위 때 와우. 앙정신님 기억하시나요? 국정특위 때 그 백승주 아이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백승주 비디오 머그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때 저도 그렇고 이 불타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머저리 알람 지금 왔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게 지금 유튜브 알람을 믿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알람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월수금 저녁 7시 머저리 잊지 마시고 꼭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동접자가 22명에서 더 올라가지 못했는데 저는 이 귀한 금요일 저녁에 저와 함께 시간을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방패님하고 또 몇 분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너부리님, YGP님 늦게라도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뮤직님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엘라킴님도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앙정씨님이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머저리 여러분들 응원에 힘입어서 하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월수금 저녁 7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제가 감기 좀 계속해서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도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셨던 아이템들 재미있었나요? 어떠셨나요? 재밌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불금의 머저리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방송 끝날 때마다 굉장히 아쉬워요. 음악이 좀 이렇게 약간 좀 자연스럽게 깔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제가 이렇게 소리 조절까지 다 해야 돼가지고 또 말이 안 들리잖아. YJP님 꼭 다시 보게 해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오늘 아주 즐거운 신나는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 재밌게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림의 머저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저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비디오 버그의 크림입니다. 오늘은 불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머그 저녁 리뷰 오늘도 이번 한 주에 핫했던 아이템들을 정리하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채팅 들어오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이용희님, 반가워요.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들어오셨네. 또, 오늘도 나미나님을 찾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나미나 에디터가 불금을 맞이하여, 어디 가셨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미나 에디터 없이, 오늘은 저 크림과 함께 즐거운 머저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AFN님, 반갑습니다. 유직님 반갑습니다. 하하. 반가워요. 엄청 반가워요. 자, 오늘 약간 흥을 돋구기 위해서 우리의 팬이 저 멀리서 이 크림의 뭐라고 하지? 주제가 테마곡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 듣고 우리 오늘 즐거운 아이템들 많이 있는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저리 테마곡 만들어주신 길버트님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거 있으면은 저희 비디오 모그 메일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아이템들 준비했어요.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나미나 에디터와 함께 소개해드렸던 여러 아이템들,
그날 열심히 만들고 있었던 아이템들부터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머저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강경화 청문회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용산 소방서 방문, 그때 수요일에 우리 머저리 할 때 많은 독자들이 좀 보여달라 했었던 바로 그 작품 저희가 깨끗하게 준비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 또 미국의 도라에몽 소식, 천조국의 도라에몽 소식과 우리 레슬링 국가대표팀의 훈련 모습,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회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제임스 코미의 폭로, 미국 또 지금 제 최순실 국정농단 못지않은 지금 트럼프의 러시아와의 그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면 큰일 나나요? 이거 지금 트럼프가 보고 계시는 않겠죠? 앙정씨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리고 김기춘 재판에 출석한 김기춘의 모습,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엄마 찾아 산말리, 우리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를 만나러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모습, 저희가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버저리도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감기가 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아이템 더 힘차게.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납세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 재산 등록에 대해서 관리를 했을 텐데 그거를 몰랐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7일 청문회 모습입니다. 조금 지났죠? 여러 기사가 많이 나왔을 텐데 보다시피 한번 보시죠. 지금 후보자는 상당히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런 확실한 지금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가 외국에서 오래 일을 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편의 재산 관리와 저의 재산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걸로,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납세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게 이제 한두 건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공직자는 매년 그 재산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본인의 어떤 재산 관리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그런 변명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봉천동에 있는 주택 세 채를 이제 그리고 취득한 날이 2004년 7월 달입니다. 그렇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이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수자의 그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그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매매 신고를 한 것은 7천만 원, 8천만 원대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축소 신고해서 결국은 세금 탈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 저는 외국의 뉴욕 주한 대표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제 소유로 되어 있었고 저희 어머님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2003년쯤에 이웃 중에 한 분이 이게 낡고 헐었으니 재건축을 하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업자를 통해서 재건축을 하시면서 8채를 새로 지셨다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의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제 이름이 올랐고요. 실제 매매 대금은 시공자가 건축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직접 받아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분양가와 실제 등 기상의 매매가 차이가 나신 부분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거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고 저도 물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빰빠람빰. 아하, 이름님 반갑습니다. 꿀잼이라는 소문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혹시 앙정치님 앞집에 사시는 건 아니죠? 저희 머저리 머그 저녁 리뷰 시간은 우리 소셜 동영상 컨텐츠 비디오 머그에 아주 재밌는 아이템들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의 뒷이야기도 같이 나눠보고 또 이 여러 가지 재밌는 우리 비디오 모그 독자들의 댓글도 같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 이게 강경화 후보자의 그 청문회 당시에 이야기들을 조금 길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조금 풀영상으로. 이름님 너무 반갑고, 무료평생님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동접자 너무 줄었네. 이 동접자를 올리는 방법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비디오 머그 머저리 애청자분들은 7시가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앞집에 가서 지금 머저리가 시작했다. 지금 뭐 하시냐? 지금 핸드폰을 빨리 켜라. 유튜브를 들어가라. 지금 머저리를 빨리 들어가서 댓글을 달고 열심히 재밌는 그림과 함께하는 머저리를 보시라. 이렇게 전도하는 너무 오버했나요 오늘 평소보다 더 접속자가 적어가지고 약간 지금 기운이 좀 떨어져 있는데, 우리 이름님 무료평생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굉장히 힘이 나서 조금 더 오버했는데 조금 더 진정하고 아이템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경화 후보자의 세금 탈루 그리고 다운 계약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청문회가 진행됐는데 댓글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뭐 재밌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강경화 후보자를 지지하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민주당을 너무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면은 또 다른 박근혜를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야당 있고 투표가 있는 거니까 깔 건 까야 된다. 라고 이런 의미 있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뭐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참.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청문회 풍경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 또 뭐랄까 이 대선 후보기도 했던 원유철 의원의 아주 그런 신명나는 질의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질의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드 현황과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너무 즐거워하시네요. 강경화 후보자가 너너무 즐거워하시네요.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이 국제기구와 인권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최초의 여성 외교 장관이라는 이런 상징적 의미는 존중하지만 우리 원유철 중국이라는 그 G2와 관련된 외교 경험은 전무하고요. 미국, 중국 대표 대사들을 대선 출마를 상대로 선언하기로 했죠? 제네바에서는 인권 문제로, 뉴욕에서는 인도 지원 문제로 매일매일 그야말로 외교 전쟁을 하듯이 그런 일을 하는 게 UN 고위 간부들의 일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드 현황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말씀해 보시죠. 여기에 대한 공약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민적인 그런 어떤 동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 위에 이것을 추진할 때 더욱더 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마라 라는 설득을 좀 해보시죠. 이것이 분명히 부당한 제재임을 설명을 하고 이것의 그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를 하는 가운데 중국의 우려가 무엇인지, 사실 중국이 이것이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훼손한다, 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구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후보자께서 이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좀 이해가 충분치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예. 지금 사드 배치 문제로 지금 지금 앙정신님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거보다 더한 것도 많았다, 약간 수준 이하의 질문들이 많았다라고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후보자들에 대한 그 인사 검증에서 의혹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고위공직자들 후보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비리들이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참 그 청문회 현장에서 이 뭐랄까요, 좀 수준 낮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선 물론 우리 원유철 의원님께서 수준 낮은 질문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준 낮았던 질문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고 참 그 댓글 중에는 댓글입니다. 제 말 아니에요. 야, 니네 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부터 국민에게 설명해서 이해하고 납득시켜봐라. 어느 당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청문회지만 이 외신의 눈과 귀가 있는데 이 원론적인 내용만 언급하기 좋지 이 구체적인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이 대한민국의 그 외교 정책의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 일일이 언급할 수 있겠느냐. 사실 그 국가의 중요한 외교적인 그 대화는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또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이제 내가 한번 시진핑이다, 내가 트럼프다 생각해보고 네가 한번 말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어떤 독특한 방식의 검증을 시도했던 우리 원유철 의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비디오 뭐 관리자님 20명 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다른 일 해주세요. 네. 어브리님, MS님 반갑습니다. 빅터르님 반갑습니다. 엘라키님 반갑습니다. 다들 친하신가 봐요. 서로 다들 혹시 이렇게 앞집 살고 옆집 살고 그러신 건 아니죠? 저희 비디오 머그 저녁 리뷰 매주 월수금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네.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관리자님. 네. 지금 더 열심히 일해야 지금 우리 지금 시청자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20명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아무래도 불금 저녁 아주 뜨거운 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놀러 가시죠? 다들 놀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앞집을 소개하신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길을 가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지금 잠깐 시간을 내서 지금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잠깐 시간을 내서 이 유튜브를 켜보셔서 이 비디오 먹을 검색하시면 지금 굉장히 재밌는 방송을 한다. 굉장히 유익하고 정말 그 시의성 있고 화제가 된 영상들을 몰아서 하는 그런 방송을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즐거운 방송 보시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요. 다음은 아이템은 굉장히 저희도 만들어 놓고 참 훈훈한 그런 아이템이었거든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님 반갑습니다. If coffee tasted as good as it smells. 음악이 좋아요. 우리 이기태 씨는 소방관으로 영화에서 활동한 적이 있죠? 2000년께 리베라메라는 수련을 했습니다. 그때 해보신 어때요? 네, 소방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끊어서 죄송한데 사실 이 투샷 플러스 원, 이 쓰리샷 진짜 뭐 이렇게 외모적인 부분을 이렇게 너무 말하고 싶진 않지만 뭐 저도 뭐 크게 불리는 부분 없지만 정말 훈훈한 쓰리샷 아니겠습니까? 이 대화하는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이 소방관들의 노고에 대해서 두 분 대화를 나누는 모습. 뭘로 지금 불을 끈다고 친구들이 대답했지? 친구들을 만나려고 대통령 할아버지랑 멋있는 삼촌이 왔대요. 자, 멋있는 삼촌도 같이 도와주세요. 최길수 대원이 입었던 옷입니다. 최길수 소방관. 구조 업무 특성상 장갑이 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우리 최길수 대원 또 김성수 대원
지금도 재활 치료받고 있죠. 두 분 다. 그 이후에도 쭉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잘하셨는데 그런데 신혼여행 안 간 것은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저분이세요. 그냥 명령인데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 가셔야 되고 또 신혼여행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소방서장님이 또 휴가도 이렇게 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죠? 적극적으로 받드리겠습니다. 인력 부족 그 걱정은 제가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육체적 어떤 피해 보상은 되고 있는 환경이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좀 보상이 이루어지고 올바르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용산 소방서 단독으로는 참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 했죠. 마지막에 유지태 씨가 이제 참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인데 그 현장에서 그 끔찍한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하신 소방관들이 뭐 물론 이제 육체적인 치료에 대한 그 부상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 장비의 확충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력의 충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시는 소방관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참 이 새 정부 들어가지고 특히 소방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관심을 가지고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력이나 뭐 어떤 재정의 측면 그리고 시스템적인 측면 그것까지 개선하려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용산 소방서인데 이곳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소방에 대한 기사들이 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소방관들이 그 전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보다 소방관들의 평균 수명이 20년이 짧다고 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과거의 후보 시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소방관들에게 20년을 빚지고 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고 저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런 문제에 있을 때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다. 그리고 또 우리 비디오 모그도 소방관 좋은 아이템 많이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리에방님 반갑습니다. 지금 뮤직님이 또 너브리님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 머그 저녁 리뷰 매주 월수금 저녁 7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동접자 많이 없어요. 좀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고 좀 즐겁게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동접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이거 참. 엘라키님, 네, 식대도 굉장히 적고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사건 기자를 하면서 이제 소방서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가끔씩 소방관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뭐 숙직실에 가끔씩 이렇게 쪽잠도 자보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그 소방서의 시설이나 소방관들이 일하는 환경 같은 게 참 서울이 그나마 가장 좋다고 하는데도 참 그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고 뭐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라는 게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반찬이 별로 안 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그 대기하시는 소방관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지하에서 먹는데 참 그 밥이 그 식당밥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우리 회사 식당밥 그렇게 많이 못 먹는데 참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개선할 부분이 많겠다. 자, 아까 궁금해하셨던 도라에몽 아이템입니다.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We gon' get live tonight. Check it out.
아저씨가 딱 걸렸어. 우리한테 이 사람한테. 하지만 저거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띵떠렁땅. 아, 똥싸바지 아닙니다. 스웨. 댓글. 형탁이 형 미국 친구네. 심영탁 씨가 도라에몽 그렇게 팬이라고. 여러분들 도라에몽 다 아시죠? 저는 근데 한 번도 만화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자, 이번에 또 파이팅이 넘치는 우리 국가대표의 훈련 현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됩니다. 이 소리는 불안산 기슭에서 레슬링 선수들이 극한 훈련을 위해 내는 소리입니다. 테링턴 수천의 대표 선수들 벌써부터 올림픽 준비야. 나하. 와, 장난 아니네. 좀만 더. 50. 1회째가 제일 빨라야 되는데. 안 뛰는 거지? 안 뛴 거야. 최선을 안 한 거야. 아, 진짜. 아, 좋다. 기대지 마. 뛰려고 해. 뛰려고. 이야, 허벅지 장난 진짜. 대단하죠? 우리 레슬링 선수들 대단합니다. 멋있습니다. 아, 제가 아까 왜 이렇게 웃었냐면 너무 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디지? 빨라야 되는데. 안 뛰는 거지? 안 뛴 거야. 최선을 안 한 거야. 아, 그죠. 아. 기대지 마. 어디 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었는데? 진짜 곡소리가 절로 나오죠? 아, 대단해. 좀만 더. 아, 물론 어란 씨가 먹고 싶어서 이러신 건 아닐 겁니다. 예. 아, 진짜 너무 재밌는 장면을 포착해가지고 뭐 훈련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앙정씨님, 이나짐님 계속 앙정씨님이 아줌마 그래가지고 지금 삐져가지고 안 오잖아요. 다음부터 아줌마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라시! 북녘의 이야기를 소개시켜주세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집니다. 애기들 너무 안쓰러워요. 저는 조선소년단이라는 쌓이시며
온나라 학생 소년들의 자유로운 오보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대회장 수석단에 나오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 소년단원이 붉은 넥타이를 내어드렸습니다. 소년단원들이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로 상주 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꽃피워가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마음을 담아 꽃바구니를 삼가 드렸습니다. 울지마, 울지마, 울면 안 돼.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했습니다. 우리 당은 소년단원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소년단원들의 행복이 넘친 웃음과 장창한 미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진짜 짠하네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의 미래는 또 통일된 우리 대한민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참 그때 이 격차를, 우리 양정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말 지금부터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기에 납조끼가 필요하다. 네. 사실 참 보면은 좀 살 좀 빼지, 이런 생각이 들죠. 뭘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을까요? 저도 오늘 저녁에 빨리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겠습니다. 우리 버퍼가 많이 걸려요? 누구? 리에방님, 참. 저희 아시죠? 저희 비디오 머그 머저리는 아주 고화질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너무 고화질로 설정이 돼 있다라고는 조금만 낮춰주시면은 혹시 조금 나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준비된 아이템은 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나오는 과정에서 용기 있게 잘 결심했다 이런 전화 좀 받았습니까? 전화 받고 그런 것이 심적으로 무지하게 괴롭습니다. 옛날 생각이 되살아나서 거기 나가서 쪽팔리게 그래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냐, 내가 그런 소리도 듣고. 억울한 부분들이 있으신 거죠? 마음속에. 저는 지금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불고 그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화해 쪽으로 모든 것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해주셔서.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적인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오늘 두 분이 용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배영주 증인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이 장면에 대해서는 뭐 말이 많았고, 이
청문회 자체의 그런 바람, 답답함, 질의의 그런 수준 낮음 이런 걸 떠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지금 처음에 이제 김희수 후보자가 이 배용수 할아버지 배용주 증인이 이제 오자마자 이렇게 일어나서 아주 밝은 얼굴로 이렇게 악수를 청했는데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극적인 우리 시대 역사의 아픔을 한 사람은 재판관의 입장에서 판사 입장에서 한 사람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때 당시를 5.18 당시를 겪어 나갔던 두 사람인데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김희수 재판관이 이게 먼저 웃음을 짓고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 지적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 아닌가 저도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재판을 이 5.18과 관련된 김희수 재판관의 판결 그것도 군 법무관 시절 그러니까 군 생활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인으로 보면은 그 군 복무를 하던 아주 젊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엄혹한 시절에서 재판관으로서 내렸던 그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주 비판적으로 날카롭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5.18이라는 역사의 비극에서 이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이 참 그 책임이 없는 게 아닌데 그렇게 왜 그런 판결을 내렸냐라고 질타를 하고 그런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많았고 얼마 전에 이제 5.18이 지났고 5.18 기념식도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죠. 참 역사가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안도가 있었던 시기가 이제 얼마 안 지났는데 저도 이제 그때 한번 이제 광주를 내려갔다 왔고 그 기념해서 그 한강 소설가 한강님이 쓰신 소년이 온다는 소설을 한번 이 5.18을 맞아서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참 그때의 그 국가폭력이라는 것 정말 잔인하고 정말 끔찍했었던 국가폭력을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때 이 사형 선고를 내렸던 재판관의 모습 또 색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이 한강에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 보면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끔찍했던 장면들을 잘 묘사했어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잘 묘사했고 그래서 한번 시간이 나실 때 편하게 좀 무거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다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백남기 따님 그리고 또 이제 이채익 관련된 아이템이 조금 뒤에 비디오 머거에서 나올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김희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계속해서 내면서 역사적으로 또 이제 헌법 재판관으로서 했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들도 참 많았죠. 예. 평가할 만한 게 굉장히 많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아이템을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는 저를 추종하시는 것 같은데요. 역시 저를 추종하는 것 같습니다. 거지가 박주민 의원이 그럼 자유한국당의 박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윤수 우리 후보자께서 재임하신 이후부터 헌재에서 주요 판결한 언론 보도 리스트를 85건 정도 언론 보도가 나온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하고 관련된 이 판결입니다. 민주당 의견을 따르는 조금 답답하실 수 있어요. 주의하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서 내신 겁니다. 이건 국가보안법 관련된 위헌 소원 사건입니다. 이 판결 역시 소수 의견 혼자 내신 의견이 하나 있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건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문 사유로 언급한 그 사건입니다. 교원노조법 역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참 너무 많아서 이 모든 판결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전혀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의견을 따라가서 그렇게 결코 제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저를 모욕하는 말씀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후보자는 구군영법 92의 5 개간이라는 명칭이 쓰였던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신 바가 있죠. 그 밖의 추행이라는 것이 명확성에 위배되는 것 같다는 이유로요. 맞죠? 네. 그 결정을 보니 민주당을 추종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추종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92조의 6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습니다. 네 분만 발의에 참여하거나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그런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었죠. 자,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도 가지고 계시죠? 역시 저를 추종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이견이 많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가지고 계시죠? 역시 저를 추종하시는군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재판관 후보가 다뤘던 사건이 1,300건이 넘는데 그중에 소수 의견, 즉 반대 의견을 낸 것은 한 10%에 불과한데 그러면 90%는 당시 여당을 쫓아서 판결을 내린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좀 질문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노력청문회 땡따랑땅. 에이 뭐야 잠깐만요. 김희수 후보자를 보면서 우리 곽상도 의원한테 질의하는 노력청문회를 시전한 우리 박주민 의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왜 나를 추종하느냐 라고 하면서 참 이때 자 우리 김희수 후보자의 이 표정 정말 이 평화롭고 무슨 소리 하느냐 아주 그냥 어떻게 따라할지 이 표정이 티벳 여우 같다고 해서 하루 종일 난리였어요. 네, 티벳 여우 사진 찾아보시면 똑같아요. 네, 제가 그걸 티벳 여우를 찾아서 올려놓을까 하다가 또 그런 거 사진 괜히 잘못 쓰면 또 우리 극우 사이트에서 혹시 합성을 해놨을까봐 올려놓지 않았어요. 양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지금 구글에서 티벳 여우를 검색하시면 김희수 후보자가 나옵니다.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이 표정이랑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템 보고 참 이렇게 사이다다 이렇게 곽상도 의원의 그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질의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참 잘 꼬집었다. 그런 의견들이 댓글로 많이 달렸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엘라킹님, 대선에 박주민 의원이 나오길 바랍니다. 박주민 의원도 이제 대선 주자가 된 건가요? 그 너브리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시죠? 저희 사진을 함부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사막여우랑 티백여우랑 달라요. 사막여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티백여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박주민 의원이 참 말도 잘하고 약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 기억 다 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되고 나서 우리 광화문에서 콘서트 했을 때 그 박주민 의원이 사회를 보시기도 했죠. 참 그래서 와 그때 저 사람이 저렇게 무슨 이 축제 같은 행사에 사회를 볼 수 있구나.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그 이전까지 이제 세월호 변호사 할 때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의 모습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의 모습들도 약간 그런 어떤 재기발랄하고 이런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좀 있었고 절대 그런 일 할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네.
본인도 굉장히 업돼 있었고 그런 걸 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대선 방송할 때 아니다. 저희 그 비디오 머그 세월호 인양 라이브 할 때 저희 바로 옆에 이 자리에서 저희 엄민재 기자 또 박원경 기자와 함께 이 세월호 인양 과정에 대한 설명을 도와주시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주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근데 박주민 의원은 저희 그 5월에 그 세월호 보도 때문에 좀 삐져 있어요. 자, 어젯밤에 아주 핫한 뉴스죠. The administration then chose to defame me and, more importantly, the FBI by saying that the organization was in disarray, that it was poorly led, that the workforce had lost confidence in its leader. Was the president under investigation at the time of your dismissal on May 9? No, there's no doubt that it's a fair judgment, it's my judgment, that I was fired because of the Russia investigation. I was fired in some way to change, or the endeavor was to change the way the Russia investigation was being conducted. What made me uneasy was that was the director of the FBI, I took it as a direction. I mean, this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me alone saying, I hope this. I took it as this is what he wants me to do. Now, I didn't obey that, but that's the way I took it. A really significant fact to me is, so why did he kick everybody out of the Oval Office? Why would you kick the Attorney General, the President, the Chief of Staff out to talk to me if it was about something else? And so that to me, as an investigator, is a very significant fact. But why didn't you stop and say, Mr. President, this is wrong. I cannot discuss this with you? It's a great question. Maybe if I were stronger, I would have. I was so stunned by the conversation that I just took it in. I knew that there might come a day when I would need a record of what had happened, not just to defend myself, but to defend the FBI and our integrity as an institution and the independence of our investigative function. I was honestly concerned that he might lie about the nature of our meeting, and so I thought it really important to document. I asked a friend of mine to share the content of the memo with a reporter. Didn't do it myself for a variety of reasons, but I asked him to because I thought that might prompt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counsel. They will lie, they will obstruct, they will spread their hatred and their prejudice. But we will not back down from doing what is right. 땅따랑땅. 아, 이게 진짜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뉴스입니다. 이게 어젯밤에 지금 엘라킴 님도 이걸 다 보셨다고요? 아, 피곤하실 텐데 이 머저리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어젯밤에 막 생중계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이지만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에 있었던 청문회고, 아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청문회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휴가 내고 다들 그 바에 모여가지고 이 TV 보고 굉장히 지금 화제의 청문회였는데, 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 때 너무나 뭐 어떻게 보면은 참 그 국가 최고 권력자가 누구를 찝어서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참 기획 수사가 아닌가, 이제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지시해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많이 드는 일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 법무부 시켜서 누굴 수사하라고 한다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으시죠? 여러분도 있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주국가 아니겠습니까? 상권 분립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되고, 그 중에 이제 법 정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행정부의 수반이 그 법무부가 범죄자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 그 이번에 국정농단 같은 사태, 그리고 이 트럼프 같은 사태에서도 본인에 대한 수사, 본인에 대한 비위가 지금 정의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의 지금 이 그 코미 전 국장의 이 증언도 굉장한 지금 파괴력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미국 내의 그 탄핵에 대한 여론이 점점 거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참, 미국도 지금 난리죠, 난리. 이렇게까지 빨리 이 아주 정권 초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제대로 된 국장, 지금 장관들의 인선도 아직도 제대로 다 안 돼 있다고 하고 1년이 다 돼가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으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한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아, 뮤직님, 여기 지금 새가 되게 비싼데 들어와 계시구나. 좀 뮤직님 저기 조님도 아니신가 봐요. 아, 미국 애들 댓글이 재밌나요? 아, 영어 잘하는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어제 그 저도 그 연합스 TV 그 동시 통역하는 거 듣다가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내일쯤 되면은 우리 비디오 먹은 아이템을 하겠지 하면서 약간 그러고 잤어요. 예. CNN, CBS, 엘라키님 미국인들 댓글은 어떻던가요?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예. 한번 봤으면 좋았겠는데, 저희도 비디오 머그 라이브 하면은 우리 진짜 이 재기 넘치는 독자들 여러분들의 댓글이 진짜 보면서 좀 배꼽을 잡을 때가 많거든요. 참 캡처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낄낄거리기도 하고, 참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재치가 넘치시는지, 미국 사람들의 그 재치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참 궁금하네요. 아까 이제 국정농단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또 우리의 김검사님 저번에 찍자는 모습, 이 사진만 봐선 누군지 모르겠죠? 이 사진 보면 약간 그 배우 우현 씨 괜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파란색 옷은 좀 특이하죠? 약간 잠옷 같기도 하고 파자마 같기도 한데, 이 정확히는 이 환자용 수의, 그러니까 환자용 죄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YJP님 반갑습니다. 기력이 없으시답니다. 오늘 최승현 씨도 퇴원을 했죠. 권력이 없으니 힘도 없나? 참, 이 권세를 등에 업고 떵떵거릴 때는 참 어딜 가나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참 여러 가지 우리 재벌 회장님들 검찰 조사받을 때도 그렇고 참 이렇게 아픈 모습 보면은 참 마음 약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 참 불쌍하다, 좀 풀어줘라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네.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신 시절부터 김기춘 검사, 공안검사로 이름을 떨쳤죠. 죄 없이 가두고 죄 뒤집어 씌워서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도대체 얼만데 힘이 없냐. 그런데